누앙사 표현상의 특징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준아. 서리법, 뜻과 취향이 없다라는 답이 정해져 있죠. 성철아. 어디요? 대구 아닌데? 문장 구조가 달라요, 얘는. 즐거운 농가 소리도 흥없게 들리는구나. 세상 물정 모르는 한숨은 그칠 줄을 모르는구나 해갖고 이게 구조가 달라서 얘는 대구 아니에요. 승주야? 어디요? 가을이 부족한데 봄이라고 여유있고 주머니가 비었는데 병이라고 담겨있겠느냐. 이거는 구조가 같네요. 대구법이고요. 도훈아? 어디요? 신야경수, 농상경호, 고사 인용되고 있고요. 나은아? 대구, 대주법 사용되고 있고요. 채원아? 어디요? 설피, 음성상징어 사용되고 있고요. 선이나? 응? 어디요? 그르다 하리가 누가 있겠느냐? 아무도 그르다고 말하지 못할 거야. 서리법 사용되고 있고요. 하윤아? 응? 허위 얘도 음성상징어 사용되고 있네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고 어리석은 사람 이 내 위에는 더는 없겠구나. 기륭하복을 하늘에 맡겨두고 누안 깊은 곳에서 초가집을 지어두고 풍조우석에 썩은 지푸라기를 땔감으로 삼아서 새우밥 닷톱죽에 연기가 많기도 많구나. 설대운 숭늉에 촉각조심상 사용되고 있습니다. 빈배 속일 뿐이로다. 생에 이러하다 장부의 뜻을 옮기겠느냐. 안비닐렴을 뜻을 옮길런가 서리법 사용되고 있고요. 안비닐렴을 적을망정 품고 있어 수의로 살려하니 옳음을 따르며 의로움을 따르며 살려고 하니 날로조차 어렵구나. 가을이 부족한데 봄이라고 유여하며 주머니 비었거든 병이라 담겼으랴 서리법 사용되고 있고 대구법 사용되고 있습니다. 빈곤한 인생이 천지간에 나뿐이라 기한이 절신하다 일단심을 잊겠느냐 서리법. 의에 분발해서 내 몸을 잊고 죽어야 말겠다고 여겨 우타고랑에 줌줌이 모아놓고 전쟁 5년 동안 죽음을 각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 시체를 밟고 피를 건너며 몇백 전을 지냈는가. 과장법 사용되고 있죠. 시체 밟고 피 건너고 하면서 몇백 전을 지냈던 곳. 일신이 여유가 있어 집안을 돌아보겠느냐. 한 늙은 노비는 노비와 주인의 분수를 잊었거든. 봄이 왔다고 알려주는 것을 어느 사이 생각하겠느냐. 서리법. 농사는 당연히 노비에게 물어야 한들 누구에게 묻겠느냐. 직접 농사를 짓는 것이 내 분수인 줄 알겠노라. 신야경수와 농상경홍 고사인용 천하다고 할 이가 없겠지만 아무리 밭을 갈고자 한들 어떤 소로 갈겠느냐. 서리법. 한기태심하야 시절이 다 늦었을 때 서쪽 언덕 높은 논에 잠깐 지나가는 배에 도상 무원수를 반쯤 대어두고 소 한 번 빌려주마 하고 엉성히 하는 말을 친절하다고 여겼던 집에 달없은 황혼에 허위허위 달려가서 허위허위 음성상징어 나타나고 있고요. 허둥지둥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죠. 여기서는 소를 빌리겠다는 뭐가 드러나 있어요? 기대감이라는 심리가 드러나 있는 음성상징어예요. 소를 빌리려는 기대감으로 신나게 달려갔어요. 굳게 닫힌 문 밖에 우두커니 혼자 서서 큰 기침 아미를 오래도록 하온 후에 청각적 심상 사용되고 있고요. 어와 그 니신고 여기서부터 쭉 뭐예요? 대화체 구성 취하고 있습니다. 대화체. 이전에는 없었어요. 일반적인 고전 시가에서 특히 가사에서 사용되지 않는 패턴이거든요. 중요하게 생각해 주세요. 앞에서 송민곡의 대화체가 나타나고 있지만 그거랑은 약간 다른 패턴이죠. 얘는 실제 대화를 그대로 갖고 온 거니까요. 그래서 어와 그 니신고 염치 없산 내옵노라. 초경도 거의 내 그 어찌와 계신고 해마다 이러하기 구차한 줄 알지만은 소 없는 가난한 집에 걱정 많아 왔노라.
공짜로나 값이나 빌려준 죽도 하다마는 다만 어젯밤에 건넌 집 저 사람이 목이 붉은 쑥껑을 좋은 기름에 구워내고 가디근 좋은 술을 취하도록 권하였거든. 이러한 은혜를 어찌하니 갚을런고. 내일로 빌려주마 하고 큰 약속을 하였으니 약속을 깨는 것이 좀 불편하니 말이 어렵구나. 실이 그러하며 뭐 설마 어이할꼬. 헛 모자를 숙여 쓰고 측없는 집신에 설피설피 물러오니 설피설피 음성상징어인데요. 여기서도 정서 드러나 있죠. 어떻게? 실망감이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허위허위와 설피설피를 통해서 인물의 심리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음성상징어를 통해서 인물의 심리 변화 확인 가능해요. 그리고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화자 같은 경우는 소를 못 빌리면 농사를 아예 못 짓는 거지. 농사를 못 지으면 굶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화자는 어떻게 해서든 농사를 짓기 위해서 소를 빌려야 되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빌리러 갔을 때 이 소주인이 건넌 집 저 사람이 뭐도 주고 해갖고 약속했는데 빌려주기 힘들어 라고 하면은 정상적인 패턴이라면은 나는 뭐라고 얘기해야 할까요? 화자라면. 여기 있는 것처럼 어쩔 수 없죠 하고 물러나는 건 사실 말이 안 돼요. 왜? 내가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 정도로 그 열악한 상황인데 뭐라고 해야지 정상이에요? 빌어? 제발 빌려주세요. 나라면 절대 안 빌려줘. 내가 소주인이라면 너네가 어떻게 해서 나한테 소를 빌릴 거야? 돈도 없는데 무슨 돈을 줘. 응? 뭐야? 자기 신분을 내세워서 더 안 빌려주지. 꼴보기 싫어가지고 뭐야 가난한 양반도 양반이라고 어디서 위세를 떨어하면서 나라면 안 빌려줘. 어떻게 할까요? 이 소주인이 하는 말에 전부 다 힌트가 있어. 너 좀 비슷하긴 해. 여기 물물 교환? 물물 교환할 게 있을까? 나한테? 소주인이 미안해 다른 사람 빌려주기로 했어. 그래서 너를 못 빌려줘. 이렇게 깔끔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건넌지 저 사람이 나한테 뭐도 주고 그거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건데 구구절절하게 얘기하잖아. 그렇다면은 속에 숨겨진 의도는 뭐예요? 너는 나한테 뭘 줄 수 있는데 저 사람은 나한테 꽝도 주고 술도 주고 했는데 당신은 뭐 하면서 약간의 여지가 있는 건데 말을 듣자마자 어떻게 해요? 그러하면은 뭐 어찌 하겠습니까? 하면서 바로 물러나잖아요.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화자의 성격 짐작이 가능해요. 세상 물정 모르는 거예요. 뭐라 그러지? 딜이라는 단어밖에 왜 생각이 안 나냐. 나 국어인데. 뭐지? 이거 뭐야? 거래. 거래를 할 수 있고 뭔가 그런 모습이 필요한데 그런 걸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세상 물정 모르는 거 어수룩한 모습도 같이 확인이 가능해요. 인물의 성격 알 수 있습니다. 이 대화를 통해서. 그래서 실로 그러하면 설마 어이하겠는고. 헛 모자를 숙여 쓰고 축없는 집신에 설피설피 물러오니 풍채 작은 모습에 개가 짖을 뿐이로다. 객관적 상관 물리죠. 가뜩이나 소 빌리는 것도 실패해서 우울해 죽겠는데 그래서 어깨 축 처져서 설피설피 물러나오고 있는데 개가 나를 보고 어때요? 왈왈왈 막 짖어대요. 나를 무시하는 거죠. 개는 객관적 상관물로서 화자의 정서를 심화시키는 존재입니다. 달팽이 집에 들어간 듯 잠이 와서 누워있겠느냐 서리법. 북쪽 창에 비스듬히 앉아서 새벽을 기다리니 무정한 대승은 이내 하늘 도두는구나. 대승, 얘도 객관적 상관물이에요. 하늘 도둔다라고 여긴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죠. 객관적 상관물로서 화자의 심리를 좀 더 심화시키고 부각을 하는 기능을 합니다. 여기서 무정이라는 거는 참 이렇게 정도 없고 내 상황도 고려하지 않고 그런 일반적으로 현대에서 사용하고 있는 무정이라는 단어와 유사한데 뒷부분에서 무정이라는 단어 한 번 더 나오죠. 어디? 안 나왔나? 여긴 무심이라고 나와 있구나. 무정, 무심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뒷부분에서 무심이라고 할 경우에 이거는 양반가사의 성격으로 해석을 해줘야 되니까 욕심 없는 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무정이라는 거는 그냥 진짜 내 마음도 모르는 이런 의미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아침이 끝날 때까지 슬퍼하며 먼들을 바라보니 즐거운 노동요 소리도 흥없이 들리는구나. 청각적 심상 찾아주셨어야 되고요. 세상 물정 모르는 한숨은 그칠 줄을 모르는구나. 아까운 저 쟁기는 날도 좋구나. 가시 엉킨 묵은 밭도 쉽게 갈겠지만 허당 반벽에 쓸데없이 걸려있구나. 봄 밭갈이도 거의 다 끝났다. 후리쳐 던져버리자. 강호, 대유법 사용되고 있네요. 강호의 한 꿈을 꾼 지도 오래되었는데 먹고 사는 것이 누가 되어서 어느덧 잊었구나. 저 물가를 바라보니 푸른 대나무도 많기도 많구나. 시각적 심상, 색채 이미지 확인 가능합니다. 유비군자들아 낚싯대 하나만 빌려주어라. 갈대꽃 깊은 곳에 자연과 벗이 되어서 주인 없는 자연에 절로절로 늙으리라. 명월청풍, 풍월강산 전부 다 대유법이네요.
무심한 욕심 없는 백구야. 오라고 하며 말라고 하겠느냐. 의인법 사용되고 있죠. 백구가 나한테 뭐 오라 한다, 말라 한다, 욕심이 없다 이런 것들 전부 다 사랑과 관련 있는 거니까요. 의인법 사용되고 있고요. 다툴이 없는 곳은 다만 여기인가 여기노라. 변변치 못한 이 몸에 무슨 뜻과 취향이 있겠느냐만 두세 일엉 밥과 논을 다 묵혀 던져버리고 있으면 주기요 없으면 굴물망정. 이런 것도 대구법 그냥 쉽게 찾아주면 되잖아요, 얘들아. 남의 집 남의 것은 전혀 부러워 않겠노라. 내 가난을 싫게 여겨 손을 힌다고 물러가겠으며 남의 부귀를 부럽게 여겨 손을 친다고 나아오랴 하면서 대구법 사용되고 있고요. 대조법 사용되고 있고요. 빈천과 부귀, 대조법도 사용되고 있고요. 손을 핸다, 손을 친다 전부 다 대조죠. 그리고 또 뭐 의인법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이게 내가 이렇게 부르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다시 말해서 뭐야? 의사소통이 가능한 대상처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의사소통이 가능한 건 인간. 인간 어떤 일이 운명받게 생겼겠느냐 서리법. 비니모어는 어렵다고 하지만 내 생이가 이러하지만 서러운 뜻은 없구나. 단사표음을 이도 족하게 여기노라. 평생에 한 뜻이 따뜻하고 배부른 것에는 없노해라. 온포 같은 경우 굳이 찾으면 뭐 촉각적 심상도 찾을 수가 있기는 하겠지만 그렇게까지 이제 구질구질하게 꼼꼼하게 찾지는 않아요. 문제 출제 안 됩니다. 따뜻하고 배부른 것에는 없노해라. 태평 천하에 충효를 이를 삼아 화영지 신붕을 그르다고 하는 이가 누가 있겠느냐 서리법. 그 밖에 남은 일이야 생긴 대로 살겠노라. 이렇게. 내신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이 작품이 내신에서 많이 나오는 거는 결사 부분보다는 뭐 때문에? 본사 부분에서 소주인과 대화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진짜 고전시가에서 굉장히 독특한 구성을 취하고 있거든요. 너무나도 양반이 썼는데 불구하고 그 가난하고 비참하고 하는 모습들이 사실적으로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 항상 내가 아까 설피설피랑 허위허위 부분도 좀 강조해서 얘기를 했잖아. 그거 내신에서 이 작품이 나올 경우에는 서답형으로 꼭 출제가 되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신경 써주세요. 서사 부분에서 한자어 많이 사용되고 있는 부분들 있잖아. 그리고 본사 처음 부분에서도 뭐 이시서별, 분의망신, 우타구랑 이런 것들 있죠. 이거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 이 부분은 거의 출제가 잘 안 되는 부분이고 소빌리러 가는 부분부터 해서 결사 부분까지 해서 종종 출제가 됩니다. 어차피 작품이 길이를 봐봐. 전문 출제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전문 출제는 안 돼요. 길어요. 전문으로 나오기엔 너무 길어서 일부 발췌가 될 텐데 항상 발췌가 되면 소빌리는 부분부터 해서 결사 부분이 가장 중심적으로 발췌가 되니까 그 부분 신경 써주고 그 부분 표현상의 특징을 좀 더 주의 깊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갈래는 양반가사고요. 은일가사. 은일가사는 은거하면서 쓰는 가사를 은일가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벼슬에서 몰라서 은거하면서 쓰는 가사예요. 앞부분, 서사 본사 부분에서는 확인 불가능해요. 은일가사라는 성격은 어디에서만? 결사 부분에서만 확인 가능합니다. 정격가사예요? 변격가사예요? 정격가사죠. 그 밖에 3. 남은 일이야. 5. 삼긴 대로. 4. 살렸노라. 4 해서 시조 종장의 음수율과 유사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정격가사네요. 성격은 한정가. 한정가라는 건 강호 한정가 얘기하는 거예요. 서사 본사 부분에서 확인 안 돼요. 한정가적 성격은 어디에만? 결사 부분에서만 나타나요. 고백적 성격은 어디? 서사 본사 부분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요. 사실적 어디? 서사 본사에서 드러나요. 결사에서는 고백적 성격 별로 사실적 성격 별로 없어요. 사색적 어디? 사색적 성격 어디예요? 결사 부분에서만 드러나요. 사색이라는 건 뭐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지 진짜 현실과는 동떨어진 거예요. 생각, 관념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사색적이라는 거거든. 그래서 서사 본사에서는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부분이라 실제 삶을 얘기하잖아. 사색이라는 단어가 안 되고 결사 부분에서는 내가 추구하는 삶 이런 것들 생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죠. 관념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결사 부분에서 사색적 성격 드러납니다. 이 작품이 많이 출제가 되는 게 뭐 때문이냐면 하다못해 성격 부분만 하더라도 어때요? 여기 가능 하고 전부 다 분리가 돼. 애들이 그냥 이론처럼 그냥 한 작품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은 많이 틀려요. 얘는. 부분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을 발췌하느냐에 따라서 양반 가사로 볼 수도 있고 본사 부분만 발췌되어 있으면 어떤 느낌이야? 이거는 후기 가사의 성격이 너무나도 강하게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꼼꼼하지 못하고 그냥 뭐 공부 한 대로만 푸는 아이들이잖아. 그런 아이들이 여기서 함정에 많이 빠지는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모의고사 유형에서도 좋아하고 뭐 내신에서도 당연히 자주 나오는 작품이고요. 문학사적 가치가 있으니까. 주제는 뭐라고 하면 돼요? 주제 뭐라고 할래요?
인생에 대한 한탄? 야, 그러면은 마지막 결사 부분이랑 연결 안 되잖아. 결사 부분에서 어디 한탄하고 있어? 결사 부분에서는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이고 유교적 그런 충의 사상을 지키면서 살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드러나 있는데, 그냥 쓰기 싫으면요, 강호한정, 유교적 충의 사상, 그리고 앞부분에서 가난한 삶 나오죠. 뭐라고 하면 돼요? 공공한 생활상 이렇게 써주셔도 되고요. 그런 거에서 그래도 나중에 보면 어때요? 받아들이려고 하죠. 안빈일염 이런 거 써도 되고요. 안분지족 써도 상관없습니다. 가능한 거 그냥 다 써주면 돼요. 고전시가 주제 묻는 문제는 출제가 안 돼요. 내용을 아느냐 모르느냐니까 어떻게 표현하는지는 상관없어요. 관련 있는 거 뭐 자연, 충효 뭐 이렇게 써주시고 가난 뭐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어요. 너네가 내용만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너네 편한 대로 써주세요. 표현상의 특징은 조금 전에 다 찾았고요. 그리고 얘들아, 문제풀이를 계속 이제 진도를 빨리 나가려고 문제풀이를 안 하고 있는데 뒤에 문제 다 있는 거 알고 있죠? 누앙사는 너네가 확인하고 넘어갔으면 좋겠거든요. 문제 풀면서. 어디 있을까, 누앙사가? (99쪽이냐) (100쪽이냐) 너네들이 페이지가 조금씩 다 달라요. 99예요? 여기 보면 99나 100 그 즈음에 누앙사 문제 있으니까 이거 풀어가지고 오세요. 풀어가지고 오세요.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